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정보톡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78세 한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분이 어느 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주인공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78세의 어르신이에요. 인천 부평구 작은 아파트에서 40년 넘게 사셨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8년, 혼자서도 꿋꿋하게 잘 지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두 아들을 열심히 키우셨죠. 큰아들 민수는 지금 대기업 부장이고 둘째 민호는 자영업을 해요. 5년 전부터 큰아들인 민수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영희 씨가 그랬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저희가 모실게요. 처음엔 정말 좋으셨답니다. 며느리가 맛있게 밥도 해주고 이쁜 손녀 예린이가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기고 날마다 할머니는 참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지낸 지 2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며느리 영희 씨가 집에 놀러온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시어머니 재산이 좀 있어서 다행이야.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좀 있고. 그래도 힘들지 않아? 매일 모시는 거. 뭐 언젠가는 우리 거 될 건데 참아봐야지. 할머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운한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들 가족이니까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난달 할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서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여보, 어머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제도 했던 말 자꾸 또 하시고. 그래?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신가? 그럼 빨리 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확실해지면 그때 알아봐야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정말 멀쩡한데 왜 아들 부부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치매면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린이 교육시켜야 하고 집도 좁고. 요양원 비용은 어쩌고? 어머니 연금이랑 예금으로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도 처분하면 되고요. 할머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 넘게 정든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곳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팔아버린다고? 예린이 중학교 올라가면 방 하나 더 필요한데 이참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좋잖아요. 어머니 재산으로? 당연하죠.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매사 조심하면서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했어요. 정말로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어제 드린 약 드셨어요? 분명히 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있네요. 할머니는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 며느리가 몰래 바꿔놓은 거였어요. 어머니, 가스불 끄는 거 잊으셨어요? 너무 위험해요. 할머니는 가스를 끄지 않은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일부러 다시 켜놓고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김순자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대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 영 정신이 없는 게 치매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진단 받게 하고 후견인 신청할 거야. 법적으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요양원에 모실 수 있어. 그래? 그럼 아파트는? 당연히 처분하죠. 시어머니 명의지만 후견인이 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예금도 많다며? 네, 몇 억 가지고 있어요. 요양원 비용 내고도 남을 거예요.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 이상 증상을 더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거예요. 이웃들한테도 말해서 나중에 증언도 받고. 똑똑하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부하면 어쩌려고? 치매 진단 받으면 본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며느리의 연기가 시작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줌마들을 만나면 요즘 시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어제도 현관문 열어놓고 나가셨더라고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날 나간 적이 없거든요. 마트에서도 시어머니가 같은 물건 2번 사오시고 돈 계산도 헷갈리시고 정말 걱정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점점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번쩍 든 할머니는 결심했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먼저 둘째 아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내 형님과 형수 얘기야. 할머니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호는 크게 충격받았죠. 엄마, 정말이에요? 형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엄마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내가 직접 들었어.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든든했어요. 그래도 자식 중 하나는 믿을만 하구나. 다음 날 할머니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치매 검사를 받기 위해서죠. 김순자님, 인지능력 완전히 정상이세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검사 결과서를 모두 받아들고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로 서둘러 찾아갔어요. 제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재산 신탁 설정, 후견인 지정까지. 며느리가 후견인 신청해도 소용없도록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주말 큰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3박 4일 다녀올게요. 적당한 타이밍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였어요. 큰아들 가족이 떠난 바로 그날 할머니는 이사를 했어요. 둘째 아들 민호가 알아봐준 새 집으로요. 엄마,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이사를 하면서 큰 아들한테 편지 한 통을 남겨뒀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했다. 너희가 이 애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재산은 걱정하지 마라. 민호에게 다 줄 테니까. 그리고 엄마 치매는커녕 아주 건강하단다. 병원 정밀 검사 결과지 살펴보거라.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여행해서 돌아온 큰아들 가족은 집에 도착해서 난리가 났지요.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이미 늦었어. 너희 본심 다 봤으니까.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었는데 너희가 차버렸잖아. 지금 김순자 할머니는 둘째 아들과 함께 작지만 따뜻하고 예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매일 공원에서 산책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하고 싶던 요리와 노래도 배우고 있어요. 가끔 큰아들이 찾아와서 사과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이미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사람은 진심을 알아봐야 해. 아무리 나이 들었다고 해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지.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매일 더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